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내년 8월부터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에 바뀔 가장 큰 정책 변화 중 하나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본격적인 동절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현장의 넘어짐재에 대한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장애 표시 등의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모든 항공장애 표시 등의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터지는 뇌동맥류 환자가 6년 새 3배나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프뉴스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내년 8월부터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에 바뀔 가장 큰 정책 변화 중 하나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 2월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사용자에 대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일반 기업 등 사회 전면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대다수 기업들은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령의 구체적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업은 이미 수집해 놓은 주민번호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까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민번호를 여전히 수집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을 때의 처벌도 크게 강화됩니다. 주민번호를 여전히 수집하거나 이전에 수집해 놓은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각 기업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별도로 전담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 지원반은 특히 영세 중소업종 대상으로 대체수단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공공을 막론한 주민번호의 관행적 과다 수집이 최소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번호 유출 피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행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각 기관과 대표자의 인식 개선과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각종 지원 노력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본격적인 동절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현장의 넘어짐재에 대한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절기에 서비스업, 운수창고, 통신업 등에서 발생한 재해를 분석한 결과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한 재해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81명 증가한 2,02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넘어짐 재해는 전체의 88.6%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동절기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2도나 낮았고 강설량도 평년 대비 261%나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겨울의 경우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12월에 서해안 지역 등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어 관련 재해 예방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물관리업 등 재해 다발 가능성이 높은 5대 서비스 업종을 선정해 폭설, 한파, 재해 예방 매뉴얼과 빙판길, 미끄럼을 방지하는 도시형 아이젠을 보급하고 내 직장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캠페인과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상악화 예보 발령 시에는 전국 40개 지역의 산업안전전광판을 비롯해 버스 정보 시스템, 지하철 전광판,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위험 상황을 미리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공단 관계자는 겨울철은 두꺼운 옷이나 추위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특히 장년 근로자의 경우 순간 대응 능력 저하로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설 작업 등 야외 작업 시 탈부착이 쉬운 도시형 아이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장애 표시 등의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모든 항공장애 표시 등의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장애 표시 등의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모든 항공장애 표시 등의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장애 표시 등은 항공기의 건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50m 이상 건물과 60m 이상 철탑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간 공항 중심에서 15km 밖에 있는 장애 표시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지난달 헬기 충돌 사고에서도 장애 표시 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1,734개소에 있는 항공장애 표시 등과 주간 표시 관리를 국토부가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각 지방 항공청별로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장애 표시 등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신고 또는 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터지는 뇌동맥류 환자가 6년 새 3배나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동맥류와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07년 8만 4천 명에서 지난해 11만 8천 명으로 1.4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 환자는 지난해보다 3.2배 증가했습니다. 계절별로는 6년 평균 겨울철 환자가 5만 8,7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을, 여름, 봄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 50대, 60대, 70대 등 중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환자가 늘어났고 MRI와 같은 진단기술 발달로 조기 발견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겨울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우수학교 및 우수교육지원청을 선정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간의 소통으로 특화된 인성교육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발굴하고 이를 일반화해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우수학교 40개, 우수교육지원청 1개, 우수교사 동아리 40개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인성교육 중심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된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21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또 교사 중심의 동아리를 통해 자생적인 인성교육 연구 및 교육활동에 기여한 우수교사 동아리를 발굴 확산해 교사들의 인성교육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학교 내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성교육 지역 네트워크는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성교육 실천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된 학교, 교육지원청, 동아리 및 지역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인성교육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범사회적으로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우수 사례를 일반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과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 초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불법 포획, 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이어 최근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법령 마련에 앞서 내년 초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 근절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대형 맹수류의 사육시설 및 관리 기준 마련으로 동물 복지 개선과 관람객의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시 허가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수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후관리 비용은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양도 양수 시 양수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해 유통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개체 관리와 사육시설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제도와 사전허가제도, 사육시설 등록제도 등이 도입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이달부터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들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성인 인증 절차를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공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경고문을 보낸 결과 빠르면 이달부터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성인 인증 절차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400에서 50개 기업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주요 포털들은 이번 달부터 성인 인증 절차를 추가한다고 해 내년 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포털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추가 인증 과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8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이용할 때마다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이 나이 및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전화, 공공 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6가지 방법을 이용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이용하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글은 2012년에서 2013년 구글 플레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약 250개를 삭제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여가부가 요구한 6가지 인증수단 중 일부를 도입할 전망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이용 시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특별활동 시간도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정해집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이 농어촌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약식에 맞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특별활동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생후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특별 활동을 먼저 요청하는 등 다만 생후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특별 활동을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해당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 실시합니다.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결격 사유 기간이 지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도지사가 정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헬스 테크놀로지 산업의 중요 축인 제약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 선진국들의 연대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미국 등 21개 국가의약품 규제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립된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의 설립회원국으로 우리나라가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세계의약품 등 규제기관 정상회의에 참여한 21개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들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다자간 협력체로서 향후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최종 설립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일본, 중국 등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기존 국제협력사업 현황 분석, GMP 실사 및 제네릭 의약품 심사, 업무 공유 등 3개 과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세계의약품 등 규제기관 정상회의는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발굴, 협력 방안 개발 및 정보 교환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로서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약 20여 개 국가의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기관, 고위 당국자 및 세계보건기구가 참석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산 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이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조달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조달청 사이버 안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조달청 사이버 안전센터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을 토대로 정형, 비정형의 다양한 침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를 즉시 알려주는 예경보 시스템과 사고 처리에 필요한 재반 기능을 수행할 정보보안 포털도 갖춰 사이버 보안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정보 전자조달 시스템은 연간 67조 원의 공공조달을 집행하고 약 160여 개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한 국가기관 정보 시스템으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전자입찰 29만 2천 건, 전자보증서 접수 72만 3천 건, 전자지급 76만 3천 건, 정부 이용 정보 공동이용 93만 건, 쇼핑몰 거래 91만 1천 건이 나라 장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협회는 국내 환경산업을 대표하는 52개 기업과 환경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기업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기업의 마케팅 인프라와 자본력, 중소기업의 우수 환경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결합하고 해외 시장을 겨냥한 공동수주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산업협회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상품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의 정보 공유와 양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프로젝트별 협력 파트너 매칭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해외 진출 사업 우선 지원, 협력성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1,000조 원 규모의 해외 환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파트너십에 입각한 진정한 협력자 관계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배형 화물자동차의 적재장치 착유리 변경이나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고시 개정을 통해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착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 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 없이 변경토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 방향 지시 등 안개등 등 등화 장치의 교환도 이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안전 기준이 마련되는 2014년 중에 실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2014년에는 튜닝 부품의 품질 확보 및 중소부품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 방식의 튜닝 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CFM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CFM 포커스 이산주입니다. 매서운 한파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요. 손발이 차고 몸이 떨리고 빈혈기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으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저체온증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CFM 포커스에서는 저체온증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체온증이란 무엇인가요? 저체온증이란 장시간 차가운 물에 잠겨 있거나 추운 현장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장이나 폐나 뇌 같은 신체의 중요한 장기들의 기능이 저하되고 열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상실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신 분들은 체온이 떨어지시면서 생각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동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을 어눌하게 하신다거나 피부가 차갑고 창백해지신다거나 몸을 주체할 수 없이 떨린다거나 더 심해지면 멈추기도 하는 이런 분들을 저체온증을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적절한 의복이나 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시는 어떤 노약자나 스키나 등산 같은 겨울철에 야외 활동을 많이 즐기시는 분이나 겨울철에 밖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또는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은 저체온증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젖은 옷은 벗기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장소로 옮겨서 담요를 덮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뜨거운 난로나 어떤 몸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부정맥으로 쇼크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움직임을 최소화하시고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신 분들은 자기가 저체온증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증상을 확인하고 빠른 응급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요. 이때 호흡과 맥박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저체온증 증상이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져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고 하는데요.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가벼운 옷 여러 벌을 껴입는 것이 보온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체온 유지를 위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겨울 나기 바라겠습니다. 세이프 앤 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장소가 많아지면서 해마다 승강기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는 승강기 사용 시 각종 기계 고장과 이용자 부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뜻하는데요. 승강기 안전사고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사고 원인으로는 이용자의 안전 부주의가 전체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승강기 사고 사례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엘리베이터 승강장 문에 충격을 가해 그 순간 승강장 문이 열리면서 승강로로 추락한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장난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문을 강제로 열고 임의대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바닥 앞부분과 승강장 문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로는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고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비롯해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기하는 이용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고무장화 등 틈에 잘 끼는 신발을 신고 디딤판 가장자리에 탑승해 올라가다가 디딤판과 측면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한 준수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정원과 적재 하중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원 및 적재 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엄수합니다. 승강장의 호출 버튼 및 승강기 내의 행선층 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 등을 장난으로 조작해선 안 됩니다. 또한 승강기 내에서는 뛰거나 구르는 등 과격하고 난폭한 행동을 삼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승강기에 무리를 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출입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에 기대는 행동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전 등의 이유로 승강기 내에 실내 조명이 꺼지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승강기가 운행 중 갑자기 정지하면 먼저 인터폰으로 구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람이 맞췄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맞췄어요. 이때 임의대로 판단해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구조대원이 구출해 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 후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탈출합니다. 승강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될 수 있으면 보호자와 함께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승강장 문턱 틈에 쓰레기 등 각종 이물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승강기 고장으로 이어져 자칫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도록 기하하며 반드시 핸드레일을 잡고 승강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유아나 애완동물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안전하게 잡고 타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위에서 뛰거나 무리한 장난을 치는 행위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위에 앉거나 맨발로 탑승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이럴 경우 옷이나 피부가 디딤판 틈에 끼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유모차 등은 반드시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경사가 있어서 바퀴가 있는 유모차의 경우 자칫하면 아래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퀴가 달린 수레 역시 넘어짐, 게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에스컬레이터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화물이나 짐, 가방 등을 디딤판 위에 올려놓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반드시 안전하게 들고 타야 합니다. 일곱 번째, 에스컬레이터 작동 중에 비상정지 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승강기 안에 갇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승강기 안에 갇혀 있어도 추락이나 질식할 위험이 없으므로 스스로 무리해서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전문 기술자나 119 구조대 등이 구출해 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오겠지. 너무 기다려. 괜찮아?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 상하부 승강장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고 신체 일부가 펜스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빼내고 필요하면 119 구조대 등의 구조를 요청합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준 승강기. 하지만 이용자 부주의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승강기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북극 한파 한반도 강타, 덜덜덜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추위. 그러나 난방비 폭탄, 집안 살림이 휘청. 등골 휘는 난방요금 때문에 올겨울은 더 춥다고요? 잠깐 뉴스 보셨습니까? 네, MBC, SBS 등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었죠.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아파트를 촬영했더니 건물 외부로 붉은색의 열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열이 잘 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와는 차이가 확연하게 보였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건물 벽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창문이 건물 벽체에 비해서 7배나 낮은 단열 능력으로 인해서 20에서 45%의 열 손실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문 단열만 완벽해도 20에서 45%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45%열 손실의 주범 창문. 대한민국 주거용 건물에서 창으로 손실되는 에너지 연간 1조 원. 45%열 손실의 주범 창을 잡아라. 그래서 실시하는 대국민 난방비 절약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 극대화 대국민 난방비 절약 냉기 완벽 차단 프로젝트. 단열 에어케 은나노 매직 수분이 정품. 딱 붙이기만 하십시오. 붙이는 순간 창문에 황소 바람도, 등골 시린 냉기도 차단. 집안이 후끈후끈. 붙이기만 해도 후끈하고 따뜻하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온도 차이. 비밀은 3종 에어 캡슐. 볼 안에 공기를 하나씩 가두는 캡슐 구조가 하나, 둘, 셋, 3종. 중간에 에어충이 열 이동을 확 잡아주어
외부의 온도를 차단. 강력한 단열 효과.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놀라운 에너지 절감 효과. 고지서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시공은 물로 간편하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눌러주면 마술처럼 착! 놀라운 밀착력. 그래서 매직 포근이 2014년형 드디어 은나노로 업그레이드. 특수 가공 기법으로 배합한 은나노를 하며 항균, 항곰팡이 기능으로 가족의 위생까지 생각했습니다. 대국민 난방비 절약 냉기 완벽 차단 프로젝트 실시. 은나노 매직 포근이 정품. 대형 유리우착이 가능한 120cm 특대형이 무려 10m. 여기에 90cm 대형까지 10m 더. 도하 총 20m. 창이 많은 아파트도 너끈하게. 이 모두가 39,800원, 39,800원. 잠깐, 저가의 중국산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을 담은 대한민국산. 1년 365일 하루 100원도 안 드는 금액으로 제대로 된 강력 단열 효과를 경험해 보십시오. 두꺼운 외투를 입으면 몸의 온도를 바깥으로 빼앗기지 않아서 따뜻해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실내의 열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곳이 유리창. 유리창에 옷을 입히면 집 안으로 냉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따뜻해집니다. 단열 에어캡의 놀라운 난방 효과는 이미 뉴스와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전국이 냉동고. 하지만 우리 집은 푸근. 극강의 추위, 칼바람이 싹 사라진 우리 집. 보일러는 적게 틀고 집안은 더 후끈후끈. 비밀은 단열 에어캡 매직 푸근이 정품. 놀라운 단열 효과 보도 및 방송. SBS 뉴스 보도. 다른 단열 제품 보온 효과보다 월등하다는 단열 에어캡. 수많은 고객들의 극찬, 감동의 고객평. 2013년 겨울 대한민국 난방비를 절감해주었던 단열 에어캡이 2014년 더욱 강력하게 탄생. 흉내낼 수 없는 기능 업. 첫째, 강력 단열 효과. 에어캡 크기가 2배. 기존 에어캡보다 크기를 2배로 업그레이드. 더 빵빵한 에어층. 넓어진 만큼 냉기, 열기 투과율이 낮아져 단열 효과 극대화. 둘째, 3종 단열 효과. 3종 에어캡슐 구조. 기존 1종, 2종 구조에서 3종 구조로 3종 에어캡슐 구조가 1번, 2번, 3번 차단. 1종 창은 3중 창이 되고 2종 창은 5중 창이 되는 효과. 셋째, 간편 시공, 워터 스틱의 기술력. 비싼 시공, 어려운 시공. 두 창면을 워터 스틱 코팅으로 물과 만나면 강력하게 접착. 주부 혼자서 간단하게 물로만 간편하게 붙여주세요. 한 번 붙이면 쭉 놀라운 지속력. 시야는 해치지 않고 반투명으로 사생활 보호까지. 넷째, 위생까지 생각한 은나노 첨가. 특수 가공 기법으로 배합한 은나노를 하며 항균, 항곰팡이 기능으로 우리 가족의 위생까지. 단열 기능은 기본, 위생까지 철저히 생각한 2014년형 은나노 매직 푸근이 정품. 칼바람 막아주는 단열 에어캡 매직 푸근이의 놀라운 보온 효과. 두꺼운 공기층의 강력 단열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결로 예방, 보온, 방습, 방음 효과를 한 방에 모두 다. 환기도 내 맘대로. 겨울엔 난방비 아끼고, 여름엔 냉방비 아끼고. 오래된 아파트 확장 공사로 거실이 서늘한 아파트. 창이 많고 창문이 부실한 집. 유난히 우풍이 심한 단독주택. 원룸, 소형 빌라, 오피스텔. 난방비를 아끼고 싶은 음식점, 미용실 등 점포. 어린이집, 교회, 사찰 등 그 어떤 곳에서도 오케이.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고 붙여주면 끝! 은나노 매직 포근이의 공기층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창을 통해 나가는 온기와 열기를 막아주니까 집안은
포근하고 따뜻하게 정말 쉽고 간편하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한 번만 붙여주면 1년 365일 쭉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일석이조. 대한민국 기업이 제조한 매직 포근이 정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대형 유리우착이 가능한 120cm 특대형이 무려 10m. 여기에 90cm 대형까지 10m 더. 도하 총 20m. 창이 많은 아파트도 너끈하게. 이 모두가 39,800원, 39,800원. 첨단 기술을 담은 대한민국산. 1년 365일 하루 100원도 안 드는 금액으로 제대로 된 강력한 효과를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